안녕하세요, 리본카 전현빈입니다. 아이오닉 3가 드디어 출시가 됐어요. 디자인은 이렇게 나왔고요, 앞모습 뒷모습 이렇게 생겼고요. 현대차 최초로 플레오스 시스템이 아이오닉 3에 탑재가 됐네요. 새롭게 출시된 아이오닉 3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장 먼저 아이오닉 3는 소형 전기 SUV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전반적인 실루엣은 약간 그 컴팩트한 해치백 같은 느낌이 좀 들죠. 일단 앞모습부터 보면요, 아이오닉의 디자인 언어인 이 네모 디자인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. 헤드램프도 그렇고 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이 추가 DRL, 여기에도 네모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약간 상충하는 게 뭐냐면, 자동차의 전반적인 이 차량의 쉐입이 약간 둥글둥글하고 곡선 위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, 헤드램프나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은 각지고 네모로 된 디자인이 돼 있어서 약간 그 상반된 느낌이 좀 있어요. 여튼 이 램프에 관해서는 위쪽 DRL, 아래쪽 헤드램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애초에 이 아이오닉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언어라서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는 건 괜찮아 보여요.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N라인 배지가 들어가 있죠. N라인이라고 해서 뭐 출력이 더 올라가거나 하는 건 아니고, 보통은 범퍼 디자인이나 색상 요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추가로 이 현대 엠블럼도 약간 어두운 색으로 바뀌는 정도예요. 아래쪽으로는 에어 인테이크가 있기는 한데 액티브 셔터 그릴이나 이런 건 따로 없네요. 그리고 요 위쪽으로 이 본인 라인을 보면 뭔가 이 에어로다이내믹을 위한 것 같은 디자인이 살짝 들어가 있죠. 공기저항 계수가 0.26cd라고 하는데, 이런 공기저항 계수나 이런 것들이 낮게 되면 배터리를 조금 덜 넣게 되더라도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. 앞모습은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아이오닉 특유의 로봇 같은 느낌을 잘 준 것 같네요. 그리고 측면을 보면요, 일단 차체 길이가 엄청나게 긴 건 아닙니다. 전장 재원이 4.1m 정도고 휠베이스가 2.65m 정도 된다고 해요. 베뉴보다는 약간 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EV3보다는 한참 작고요. 측면은 특유의 좀 둥글둥글한 해치백스러운 느낌을 잘 살렸는데, 진짜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. 이 뒤쪽 D필러 라인을 이렇게 완만하게 위쪽으로 당겨놓은 디자인은 굉장히 생소하네요. 보통 해치백스러운 디자인이라고 하면 뒤쪽까지 일직선으로 쭉 뽑은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직선으로 쭉 떨어지는 그 벨로스터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근데 이걸 완만하게 뽑아서 뒤에를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놓은 게 참 재미있는 디자인이네요. 그리고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건 이 옆면 벨트 라인이 굉장히 샤프하게 쭉 올라가 있어요. 요즘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많이 하죠. 뒤쪽으로 갈수록 이 뾰족하게 날렵한 느낌이 나도록 잘 만들었고요. 도어 캐치는 히든 타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. 굳이 뭐 셀토스처럼 옵션 넣으면 오토 플러시 도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게 공기 저항을 줄이면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건 잘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조수석 핸더에 충전구가 있습니다. 이 측면부에 충전구가 있는 건 완속 충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급속 충전에서는 살짝 불리할 수 있어요. 충전구가 앞쪽에 이렇게 딱 있으면 그걸 끌어다가 측면까지 와야 되는데, 급속 충전 선들은 그렇게 길지가 않다 보니까 남성분들한테도 살짝 힘든데 여성분들한테는 진짜 조금 큰 과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측면부에 있는 건 조금 아쉽다. 충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배터리 얘기를 좀 해보자면, 두 가지 NCM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고요. 스탠다드는 42.2kWh, 유럽 기준으로 340km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고요. 롱레인지는 61kWh로 49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해요. 이거는 유럽 기준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,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완전 정확하지는 않지만 캐스퍼 EV가 42kWh 배터리 달고 복합 278km 주행이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오닉 3 스탠다드는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250에서 270 요 사이로 주행 가능할 것 같고요. 롱레인지는 61kWh니까 코나 EV 롱레인지가 64kWh 넣고 복합 417km를 인증받거든요. 이것보다 약간 작으니까 300km 후반이거나 400km 턱거리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추가로 이 배터리 시스템은 800V 시스템을 쓰는 건 아니고요, 400V 시스템을 쓴다고 하니까 충전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고, 급속 충전을 꽂았을 때 한 130에서 140kW 정도가 최고 속도로 나올 거예요. 10%에서 80%까지 채우는데 약 30분 정도가 걸릴 겁니다. 측면에서 더 볼 수 있는 건 휠 정도가 있는데, 뭐 정확하게 휠 인치수까지는 안 보이고 뭐 한국 타이어 아이온 에보 시리즈가 들어가 있네요.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측면 디자인은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. 이 정도면은 괜찮잖아.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해치백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, 우리나라는 뭐 역사적으로 해치백이 잘 팔린 적이 없어서 해치백이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고, 소형 SUV예요 라고 하면은 그래도 잘 팔릴 것 같긴 합니다. 후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전반적으로 직선을 좀 감각적으로 잘 쓴 것 같아요. 이 후면부에서 보니까 좀 잘 보이는데, 2열 도어랑 뒤쪽 핸들 라인에 수평으로 이렇게 쭉 그어져
그어진 직선이 이 자동차를 약간 입체감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트렁크 위쪽부터 보면 에어 스포일러도 적용돼 있고요.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면은 L라인 전용 파츠인 것 같은데 검정색으로 이 트렁크 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. 리어 램프도 앞모습이랑 동일하게 네모 형식으로 되어서 들어가 있고요. 그 아래쪽으로 보면 L라인이라서 그런가 디퓨저도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디퓨저의 생김새만 보면 굉장히 출력이 강할 것 같은데 전륜구동 차량이고 147마력짜리 모터 하나, 135마력짜리 모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어요. 스탠다드 레인지가 135마력이고 롱 레인지는 147마력이겠죠.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은 모터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출력의 전격 전압이 몇 볼트냐에 따라서 출력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400V 시스템을 똑같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탠다드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한 200 몇십 볼트, 그리고 롱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350V, 340V 요 정도니까 이 모터의 출력 차이도 여기에서 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디퓨저는 진짜 생긴 것만 보면 한 300마력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잘 뽑았네요. 이렇게 전반적인 외관을 쭉 봤는데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괜찮게 잘 뽑았는데요. 근데 저는 이 외관 디자인보다 실내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 실내를 보면 드디어 플레오스 디스플레이가 현대기아 최초로 적용이 됐습니다. 이 디스플레이는 14.6인치가 탑재되어 있는데 14.6인치 디스플레이를 자세히 보면 왼쪽은 상태창, 오른쪽은 내비게이션이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. 화면 내부 구성 UI나 UX는 기본적으로 이 테슬라랑 정말 많이 비슷해 보이는 느낌이고요. 이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약간 그 안드로이드 느낌이 많이 나죠. 디스플레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건 뭐 몇 가지가 조금 있는데 위쪽으로 지금 충전이 몇 퍼센트 돼 있는지도 나와 있어요. 지금 외기 온도 20도에 95% 정도 충전돼 있으면 주행 가는 거리가 412km 정도 된다고 하네요.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죠.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버튼류들은 살아 있습니다. 뭐 열선, 통풍 시트 이런 거 버튼 있고,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다이얼 들어가 있고,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는 공조 조절 버튼이랑 비상등까지 들어가 있어요. 운전자가 주행을 하면서 딱 필요한 것들만 들어가 있어서 좋아 보이긴 하네요. 사실 저도 테슬라도 끌고 아이오닉도 끌고 이렇게 하지만 운전을 하다가 디스플레이 안에서 공조를 조절하는 게 사실 엄청 쉬운 거는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이 송풍 방향을 발로 하냐 가운데로 하냐 위로 하냐, 이 송풍 방향을 조절하는 건 디스플레이 안에서 하기에 약간 복잡한 느낌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 만들어 놓는 게 저는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.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디스플레이 왼쪽에 아직도 EV 스타트 스톱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제는 이 스타트 스톱 버튼 좀 없애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어차피 현대기아에서도 이 키리스고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시동 켜고 끄고 거기다가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는 이런 기능들이 다 있는데 이런 버튼을 두는 게 맞나 싶네요. 그리고 운전석 위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곳에 가로로 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뭐 현재 속도, 제한 속도, 뭐 가벼운 내비게이션 정도 요 정도를 딱 보여주네요. 어차피 계기판 보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이런 방법이 훨씬 좋아 보여요. 핸들 디자인도 상당히 괜찮은데 약간 그 타원형 느낌이 들고요. 핸들 가운데 버튼류를 보면 드라이브 보드랑 주행 보조 요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핸들 뒤쪽으로 위에 기어 시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. 원래는 이 핸들 우측 하단부에 있었던 기어 시프터를 요 위쪽으로 올려놨습니다. 요거는 상당히 잘했어요. 왜 그러냐면 저도 이렇게 아이오닉 6 운전하다가 보면 가끔 오른쪽 허벅지에 이 기어 시프터가 걸리는 때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위쪽으로 올린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.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뭐 송풍구 도어 캐치 형상도 동글동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약간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듯한 느낌이 잘 살아있어요.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. 그리고 2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뭐 저렴한 차량이니까 대단한 것까지는 필요 없고 뒤쪽에 송풍구 정도 있으면 딱 괜찮겠죠. 이 리뷰어들이 앉아본 바로는 소형 SUV 정도 크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무릎 공간이 막 엄청나게 남는 건 아니고 딱 앉았을 때 무릎 하나 정도 들어가는 요 정도 공간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 2열에 있는 송풍구가 아마도 옵션이지 않을까, 인스퍼레이션 정도 트림을 선택하면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트렁크는 이렇게 돼 있는데 441리터 정도 된다고 하고요. 441리터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딱 그 소형 SUV에 맞는 그 정도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이게 상당히 괜찮은 거는 트렁크 아래쪽으로 추가 공간이 있어서 작은 캐리어 하나 들어갈 공간이 나온다는 거예요.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은데? 트렁크 공간에 뭐 V2L 기능이라든지 뭐 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서 좀 활용성도 좋게 만들어 놨고요. 2열까지 접으면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. 사방이나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길이가 좀 있는 짐을 싣는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.
이렇게 아이오닉 3 외관부터 실내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디자인이면 상당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, 중요한 거는 가격이잖아요. 이게 유럽 기준으로 약 한 25,000유로 정도부터 시작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유럽에서 나오는 차량 중에 기아 EV2가 아이오닉 3랑 거의 비슷한 차량인데, 요게 이탈리아나 독일에서 26,600유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25,000유로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관건은 아이오닉 3가 과연 한국에 출시할 가능성이 있냐, 요건데, 기본적으로는 아이오닉 3나 EV2 이 두 가지 차량이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서 출시를 한 거라 아직은 모르는데, 혹시 모릅니다. 뭐 EV5처럼 중국에서만 팔 거예요 하다가 잘 안 팔리면 한국에도 출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. 만약에 아이오닉 3가 한국에 출시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EV3보다는 저렴해야 될 거예요. 사이즈가 한 체급 정도 더 작으니까요. 그러면 아이오닉 3가 한국 기준으로 얼마 정도의 출시가 될 것 같냐라고 하면, 상위급 트림, 뭐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트림의 롱레인지 버전으로 하면 4천만 원 중반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보조금 받고 한 3천만 원 중후반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조금 애매하긴 한데, EV3도 보통 롱레인지 어스 트림에 보조금 받고 이러다 보면 한 4천만 원 초중반 정도 되거든요. 그런데도 분기에 10,000대 정도 팔리는 거 보면 아이오닉 3도 충분히 잘 팔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솔직히 디자인, 옵션 뭐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 보니까 한국에 출시된다고 하면 충분히 잘 팔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여러분들은 새롭게 출시된 아이오닉 3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